의사들도 와 있고, 또 요즘 상담은 의사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요. 저는 1999년도에 폐암 말기 선고 받고 삶을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세브란스에 실험용으로 내놨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살려놓고 지금까지 살게 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마지막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본 화면은 우리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마지막 갈 때까지 그래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냥 좋다고 말만 듣고 왔는데 실제 와서 보면은 얘기 듣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그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해요. 어떤 건물이 멋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인의 마지막 소원들 보면은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 마지막 11년 동안을 앓고 간다고 하잖아요. 통계가. 아프면서 가는데 우리에게 그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 하나님께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만큼 살 때에 정말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랑이는 마을에 114살 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106살에 만났는데 106살에 만났을 때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만나고 내가 100년 동안을 전에 입적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혼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주지 스님이에요. 두 번째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또 우리 인체 신비에 대해서 그 할머니들 환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환자들에게 대하는 거 보고 환자들이 일어난 거 보면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받아들이고 114살에 돌아가셨는데 109살 때는 부대 가서 간증도 하고요. 또 112살 때는 경로당 한 700명 정도 모인 데 가서 간증도 하고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죠. 마지막 114살 때도 그해 선거를 했어요. 국회의원선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어떤 사람 뽑으랍니까? 제가 얘기했더니 욕심 없는 사람 뽑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 전부 다 망해먹는다. 그런 정도로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4일 동안 말 못하고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렇게 살면은 114살까지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거 보면은 저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형벌을 받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 보면은 114살 때 이제 우리가 연초에 세배를 하려고 축석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배를 하려고 했더니 내가 마지막 절이 될까 싶으니까 세배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더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해에 세배를 안 받으셨어요. 하는 얘기가 늙어서도 돈이 필요하대요 그러더라고요. 늙어서는 돈이 필요 없는 것 같대요. 그랬더니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손자들이 오면은 10,000원짜리 두 낫을 보면은 자기한테 대하는 게 틀리고 세 낫 주면 세 낫처럼 틀리고 5낫을 주면 이 양반 얘기는 5낫 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인데 5장이면 대하는 게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치매도 걸리지 않고 사람도 다 알아보고 그때 사셨던 분이 계세요. 독일 사람들이 물건 살 때는 뭐 어떻게 보고 산다고 그래요?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인가 보고 산다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얼마나 신제품이냐. 근데 한국 사람들 물건살 때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걸 물어보고 산대요.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말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인간의 말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말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뭐가 증명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건강 강의를 하면서 의사들이 하는 건강 강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는 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말은 과학이 아니면 잘 알아주지 않죠. 그런데 그 과학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숭이가 여러분 조상이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과학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자세한 일 하지 않지만은 만든 과정을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너희 재료는 흙이다. 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위험 있어 보이더라도 재료는 흙이니까 별것 없는 흙. 그 흙도 쓸모 있는 흙이 아니라 먼지 흙.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흙 안에도 안 남더라고요. 보니까 아무것도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먼지 흙에 불과하지만은 너희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는 영적 생활 풍요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죽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야 돼. 생기. 영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수양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얻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저를 하나님께 터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살면서 유명한 의사들은 다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한의사 중에 중환침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찌르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그런데 그 중환을 아무데나 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게 해가지고 매주 저를 만나게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그 한의사 말고 고암이라고 대체의학에 굉장히 권위자의 의사협회에서 100번씩 고발해가지고 검찰제 불러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같이 만나게 해가지고 함께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김영준 박사라고 그분은 정주영 씨 주치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죠. 지금까지 그분 만나서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주기환 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게 해서 또 우리 저 상해 이사장도 됐으니까 굉장한 거죠. 네. 근데 그분 만나가지고 또 같이 일하게 만들고 지금도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때 한의 주치를 했던 조 박사라고 그분을 또 만나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안 들어갔지만은 그 최고를 달리는 의사들하고 계속 만나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들었던 것, 그들이 시행했던 것을 저로 하여금 좀 터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은 어느 한 분야밖에 몰라요. 유전학을 하려고 하면 유전자밖에, 또 생리학을 하면 생리, 간접으로 간접으로 어느 한 부분밖에 모르는데 가장 잘 우리 인체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우리 인체를 만드신 분처럼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강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생명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는 생명은 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피. 그래서 저는 놀란 것이 요즘 의학이 어떻게 발전됐냐면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얘기한 지가 한 3,500년 전인데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그때 그 사람의 감동을 받아 쓰여있지만은, 그런데 오늘날 의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요, 피 한 방울 갖고 그 한 방울 검사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암에 걸렸다는 게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암센터 이진수 원장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연구원 교수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에는 피 한 방울 갖고 간암이면 간암, 장암이면 장암, 폐암 다 나와버려요. 나오는데 불구하고 곧바로 어떻게 치료되든지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그래도 또 의사들은 그 과정을 처음 다 겪어가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조직 검사하고 페트 검사하고 MRI하고 방법도 항암하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이 체계가 딱딱딱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의학이 그런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피 한 방울 가운데 다 나온다는 게 그런 정도로 발전했어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맨 처음 하는 것이 뭐예요? 피 검사예요. 혈액 검사잖아요. 무조건 매일 뽑아다가 혈액 검사예요. 혈액 검사는 건 뭡니까? 그 혈액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폐물을 검사하는데 그 혈액 한 방울 가지고 모든 그 유전자가 다 있어서 다 검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은 피를 맑게 하는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 여러분 피가 맑아지면은 오랫동안 사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췌장 기능이 없어가지고 병원 가서 투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투석하시는 분들 투석하고 나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렇게 빨리 안 돌아가셔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신기한 것을 많이 발견해요. 이런 자동차나 어떤 컴퓨터나 이런 것은 부속이 하나 고장이 나면 전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인체는 신기해요. 폐가 한쪽이 없어서 살아요. 팔 하나 없어서 살고요. 장기가 없어서 살아요. 뭐만 깨끗하면? 피만 깨끗하면 살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떼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떼내도 다 산다고요.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 피가 도는 생명을 살게끔 돼 있어요. 살더라고요. 근데 피를 분해하면은 94%가 물이고 6%가 혈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 전체는 피덩어리인데 물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우리 인체도 70%가 물이고, 한마디로 물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병원 가면 뭐 돼요? 청진기 되잖아요. 청진기 되는 거 왜 돼요? 이 사람의 물 흐름이, 피 흐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 보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병원 가면 뭐부터 꼽아놔요? 링겔부터 꼽아놓잖아요. 왜? 이 피 속에 수분 함량이 있는데 그 수분 함량이 미달될까 싶어갖고 수분의 1에서 2%가 부족하면 고통이 와지기 시작하고요. 5%가 부족하면은 혼수가 와지고 10%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꼽아놓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물 한 병씩 다 드렸어요. 돈 받는 건 아니고 저희도 사와서 드리는 건 제가 일부러 오늘 설명을 너무 기뻐가지고 이 물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 사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수분 가운데, 우리 혈액 가운데 물덩어리, 핏덩어리, 모든 수분덩어리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일단 갈증부터 생겨요. 갈증이 생기기 전에 물 마시면 좋습니다. 갈증을 방치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통증이 와져요. 통증을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염증으로 돌아가요. 얘가 물만 많이 마시면은 여러분 건강할 수 있어요. WHO에서 발표를 했어요. 물로 80%의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WHO는 세계보건기구는 그래도 세계에서 모두가 다 검증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80%의 병을 물로 고치는데 4가지를 금한 거 있어요. 쇼크받아야 돼요. 정수기물 먹지 말아라. 네. 두 번째는 끓인 물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이다. 네 번째 콜라. 이 4가지를 금했습니다. 4가지를 모두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0년 전부터 세미나 할 때 물로 94%의 병을 고칩니다라고 유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병 다 고쳐야 물 먹자는 게 물 맛이 있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가 물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부족하면은 모든 것이 나쁘게 작용돼가지고 소변량도 감소가 되지요. 대변도 변비가 생기지요. 호흡도 이게 호흡할 때 독성화가 돼가지고 몸 전체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물이 충분하면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물 많이 먹으세요. 소변도 굉장히 쉽게 나갑니다. 변비도 안 생기고요. 호흡하는 것도 편하고요. 병원에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물 절대 먹지 말라. 밥 먹고 나서 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 114살 되셨던 할머니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 뭐냐면은 꼭 밥 먹기 전에 물 한 컵씩 꼭 드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물 한 컵 꼭 드셨어요. 그래서 114살 사셨다고요. 114살 하면 14살이면 한국의 최고령, 세계 최고령이에요. 이거 보면은 이게 물 먹어서 소화 안 된다는 것도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장의 능력은 철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사예요. 그 위사이 나오면서 효소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물 먹어줘야 돼요. 위 나쁜 사람일수록 물을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일수록 물을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신장 수술하는 사람은 물 못 먹게 해요. 이상한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이게요. 여러분 물을 드시죠. 물 먹는데 어떤 물 먹어야 되느냐? 물 가운데 보면 정제수가 있어요. 여과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뽑아내는 물, 정수 처리한 물. 그다음에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은 광천수, 속에서 나오는 물 샘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기름수가 있어요. 전기 부대를 통해 가지고 요즘에 알칼리 이온수를 만들어내요. 약알칼리성을. 그다음에 자석을 이용해서 자화수를 만들고 바다에서 산호수를 만들어내고 세라믹 사용해가지고 미네랄 기름수를 만들어내고요. 또 바다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해양 심층수라고 만들어내요. 그런데 어떤 물이 가장 좋은 물이냐? 자연수, 샘물을 드셔야 돼요. 다른 물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물 먹으면 안 되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무공의 자연수가 가장 좋은데 여러분 물이 물 같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멘탈이 아닙니다. 물속에 보면은 온도가 영양분들이 다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세레늄, 게르마늄이라고 써 있고 pH 7.5라고 써 있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불소 이런 영양분을 지금 다 써놨어요. 이게 검증되지 않은 물들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물들은 써놓지 않죠. 여러분들은 물을 사 드시더라도 한번 봐보세요. pH 농도가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그래서 약 알칼리 물을 가장 좋은 물로 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에비앙 프랑스에 나오는 에비앙을 가장 알아주는데 그 에비앙은 어떤 물이에요? 왜 가장 알아줘요? 세계적으로 우리 혈액 농도하고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혈액 농도가 pH 7.2에서 7.4예요. 약 알칼리죠. 근데 이제 약 알칼리가 좋다는 걸 알고 기능수를 만들어내요. 약 알칼리로. 근데 기능수로 우리 인간의 손이 가가지고 만들어지는 물은 체내에 들어가면은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손이 간 것은 어쨌든 별 도움이 안 돼요. 물 먹는 건 필수예요. 왜냐하면은 일일에 물 배출이 약 평균적으로 2.6리터를 배출을 해요. 대소변으로 1.6리터 나가고요. 땀으로 0.6리터 나가고 호흡을 통해서 0.4리터가 나가요.
그래서 2.6리터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달리 얘기하면은 2리터 이상은 항상 먹어줘야 돼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물 마시는 것이 건강시키는 거예요. 물 속에 산소가 녹아있고 미네랄이 있고 온갖 각종 성분이 있는 물이에요. 좋은 물 마시면은 여러분 한 해 동안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별로 반응들이 시큰둥해. 근데 한국 사람들 이상해요. 의사들이 우리 집 의사도 와 있어요. 살아있는 마을에. 의사도 자기가 병 걸리면 할 수가 없어 그게. 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환자들이 온대요. 환자들이 와서 딱 이 보면은 거의 90% 나온대. 이게 무슨 병이다. 그래서 거기서 딱 얘기해 주면은 환자들이 잘 시큰둥하게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페트 검사도 하고 MRI 검사도 하고 해야 유명한 의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합시다 해서 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분명히 이게 딱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먹으면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시큰둥하는 사람들 어떻게 물 먹고 사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물만 먹어서 살아나요. 왜냐면 물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물덩어리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죠. 어릴 때는 80%가 물이고 약간 이제 어른이 되면 70%가 물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60%가 물이에요. 물이 그만큼 수분이 이제 물 빠진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주름살이에요. 이게 물만 많이 먹으면은 얼굴에 여자도 화장 안 해도 돼요. 피부가 매끈매끈해져요. 물 속에서 있는 우리 어릴 때 태아, 양수 가운데 있을 땐 병이 없어요. 이제 물만 충분히 먹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 머리 아픈 사람들 뇌척수의 99%가 물입니다. 이제 물만 많이 먹어주면 좋은 물을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물만 많이 먹어주면 머리 아픈 거 해결돼요. 또 혈액 가운데 94%가 물이고요. 뇌 회백질이 있는데 그 회백질 심해하려면 물 많이 먹어야 돼요. 85%가 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간장, 심장, 근육 이런 건 70%가 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뼈도 뼈 같은 거 하지만 20%가 물이라고 해요. 그 물을 충분히 먹어주면 건강 지킬 수 있어요. 물 드십시다. 네. 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돈도 안 들어요.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면은 물을 이거 하나에 사면 우리가 사면 한 400원 해요. 커피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 밑에서 커피 집 있더라고요. 좀 시간 빨리 와서 커피 먹는데 몇천 원 가요. 그거 내보면 좋지도 않은 거 그냥 먹는다고. 근데 이 물을 못 사 먹어요. 물을 사 드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물이 있으면 그좀 좋은 걸 거예요. 왜 물을 먹어야 되느냐? 물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어떻게 보면은 핏덩어리, 물덩어리인데 그 피가 항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혈장이 6%인데 그 6% 가운데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는 약 한 120일 정도 살고 백혈구는 14일에서 21일 정도 죽어요. 그게 계속 만들어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한 번 태어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는데 수명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뭐가 운반시켜주느냐? 물이 운반시켜줍니다. 이 물을 먹지 않으면은 물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그냥 위로 가가지고 뒤로 배설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영양 좋은 거 먹어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피를 만들어내는 건데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는데 먹은 것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위로 가지요. 위에서 위산이 나오면서 효소가 나와요. 요즘 효소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는데 효소는 따로 먹지 않아도 위산이 분비되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체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화를 시켜서 장으로 보내진 다음에 장에서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요. 간에서 분해를 전부 다 하죠. 분자로 만들어요. 산소, 수소, 질소, 탄소로 이 분자로 만든 다음에 그 분자로 만든 것을 전사인자라고 해가지고 그 전사인자가 생체 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수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송시키는데 수송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물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영양가 있는 걸 먹었어도 물이 싣고 가지 못하면 헛것먹는다. 물 많이 마시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신생세포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지. 여러분 3대 영양소가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그럼 3대 조절 영양소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3대 조절 영양소가 비타민, 물,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효소가 있어야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데 불로 태워줘야 열량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세포가 전체 세포가 약 65조개가량 돼요. 하루에 세포가 650억 개 정도가 나와요. 지금 똑딱 하면 한순간에 200만 개에서 300만 개가 나와요. 우리 세포가 계속해서. 셀 수 없는 거죠, 이게요. 세포가 그래서 나오면서 전에 있던 것들은 다 죽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연장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 유지하는 거예요. 세포 수명이 있어요. 면역세포 같은 경우에는 면역을 하잖아요. 2, 3일이면 그 세포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혈구는 120,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혈구는 14일 정도. 유세포는 5시간에서 30시간 안에 바뀌어져요. 간은 6주면 바뀌어지고요. 뼈는 2개월이 바뀌어지고 피부는 20일 정도 바뀌어지고요. 근육은 한 15년 정도 가고요. 이렇게 각각 수명이 있어요. 수명대로 살다가 그것이 죽고 다시 새로운 걸 계속해서 하루에 650억 개가 나오면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영양분 이동시키는 것이 물입니다. 물을 드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노폐물 처리하는 거예요. 노폐물, 이 병리학에서 임상병 검사하는 것은 노폐물 수치 검사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폐물 수치 검사인데 이 정상 수치가 넘어가면은 그 부분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1년 정도를 계속해서 피 검사를 해줬어요. 피 항목을 뽑아가지고 6,000배 되는 그 암시경, 현미경에 비춰보면은 자기 피를 보는데 기가 막혀요. 백혈구, 적혈, 첨단, 살아 움직이는 거 다 보이고요. 자기가 먹었던 노폐물에 쌓여있던 약성 그 성분들이 쫙 남아있어가지고 덕지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자기 손을 봐서 금방 보여주니까 그거 보고 나면 기절초풍한다. 그래서 물 먹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냥 물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 실험을 해줘야 물 먹지 말라고 하더라도 물 시큼 먹거든요. 저는 폐암 걸리고 나서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했던 것은 물 먹는 것밖에 없어요. 물을 제가 그때 당시 하루에 한 말 정도를 먹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먹었어요. 누가 물 먹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 빨리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씻겨 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 먹었는데 지금까지 15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저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약 한 풀 먹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약이라는 걸 알면은 약 못 먹어요. 약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거고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거고 일시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것이지 그 약이 치료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의사 가족들이 있으면 굉장히 저한테 막 항변할 것 같아요. 근데 검사를 통해서 나오니까 할 수 있으면 약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약은 말 그대로 약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면 독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아픈 적이 많아도 지금까지 약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잘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왜 안 아플 때가 없겠어요? 다 아플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물 먹으면 된다고. 물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몸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물이고 용해력이 있고 정화력이 있고 세척력이 있고 열을 전도시킬 수 있는 게 물이고요. 물을 드셔야 돼요. 노폐물은 우리가 음식 먹는 대로 찌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찌꺼기가 돌아다니다가 터파를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시키고 또 돌아다니다가 콩팥을 통해 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노폐물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은 어디 통증 생겼다. 그 노폐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물 먹어주면 뚫리면 해결이 돼요. 노폐물 처리. 병리 검사 다른 건 없어요. 노폐물 검사예요. 그리고 노폐물을 없애주는 것이 물이다. 사실 암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암은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닌 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나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이고 또 병이 아닌 걸 가지고 병으로 알고 치료하는 것도 큰 문제죠. 여러분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아진 거 아시잖아요. 3명에 1명꼴로 지금 암 환자들 많이 돼 있는데 전 놀랐어요. 14년 전에 암센터, 국립암센터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0여 개 가까이 있어요. 작년에 191개였어요. 암센터. 그게 뭐예요? 암 환자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암이라는 누구나 다 있어요. 여기 없는 것 가지고 저 검사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육안을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검사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걸려야 발견돼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다 말기도 상관없어요. 암세포가 발견된 사람은 내 몸 어느 구석인가 다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떼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1, 2년 내에 바로 전이 됐다고 그러죠. 나온다고. 그것은 여기에 있던 것이 전이된 것이 아니에요. 수술할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다 잘라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또 항암까지 투여해가지고 방사선까지 투여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루에 650억 개까지 세포가 나오는데 그 세포 가운데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것이 암세포거든요. 암은 병이 아닌 세포지. 조직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정상세포는 명령대로 5일이면 5일, 2일이면 2일 살다가 죽는데 이 암세포는 조직이 잘못됐기 때문에 창조주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살아요. 지네들끼리 집을 이루면서 불사세포라고 해요. 근데 계속 사는 걸 갖다가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항암을 수술해서 떼내버리죠. 그 다음에 항암해가지고 항암은 뭡니까? 독살시키는 거예요. 방사선 해요. 방사선은 뭐예요? 파괴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해결하니까 살아있는 세포들이 야 이거 내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급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년 내에 재발했다는 거, 전이됐다는 건 바로 그래서 옛 어른들이 지혜가 있어서야 함부로 칼을 대지 말아라. 정말 지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병이 아닙니다. 의사들 싫어하든 좋아하든. 병이 아니지 세포지. 암세포라고 하지 어떻게 그 병이에요. 병이라는 것은 병변이 있어야 돼요. 바이러스가 있든지 세균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암 환자들은요 놔두면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한 기능만 약해져요. 왜냐하면 그 세포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줘야 되는데 암세포는 자기들만 위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나빠질 뿐이지 놔두면은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환자들 지금 17년째 사는 사람도 있고 10년째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병원에서 보름보쌈을 한 사람이 1년 넘게 살았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치료해서 낫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는 자생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관리만 잘하면 출생과 사망은 내 마음대로 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딱 정해놓고 있는데 그 안에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안에 무수한 일들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얻어야 돼요. 마지막 돌아갈 때 주렁주렁 달고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대로 먹고 걷고 그러다 가는 게 좋지. 몸 관리예요, 관리. 여러분 물 많이 먹으면 노폐물이 처리돼서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설령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면역세포를 이동을 시켜줘요. 면역세포라는 것은 병균이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싸우는 군대예요. 아무리 훈련된 좋은 군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터에까지 이동시켜주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그 전쟁터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프면 가래토 같은 거 서잖아요. 그 가래토 세우는 것이 뭐냐면 면역, 군대들이 그리 전부 다 집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결돼가지고 그걸 갖다 방어벽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려서도 원칙이 있어요. 먹기만 하고 걸을 수만 있다면 90%의 병은 해결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 안 갔던 이유예요. 약 안 먹었던 이유예요. 면역세포를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전부 다 요즘 좋은 거 찾는 것은 면역력 때문에 그러거든요. 면역력 지키려고. 면역력 가장 좋은 것은 물입니다. 물을 먹어야 그나마 면역세포가 움직이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십시오. 피 관리는 물 관리예요. 피 관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건강지키는 방법은 영양 관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할 때 건강한 몸으로 창조했거든요. 근데 밥 그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암 걸린 사람들 대번에 끊는 것이 뭐냐면 고기부터 안 먹어요. 그렇게 잘 먹던 고기를.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죽는 1순위가 뭐예요? 영양실조로 죽어요. 두 번째는 뭘로 죽냐면 면역 결핍으로 죽고요. 세 번째 합병이 와서 죽었고요. 네 번째 마지막 공지가 암으로 죽었는데 이 통계는 암센터에서 두 교수가 2,000명 상대로 조사한 결과예요. 암 환자가 암으로 죽지 않아요. 먹지 못해서 죽는 거라고요. 먹지 못해서. 여러분 먹기만 잘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식만 그만하면 돼요. 못 먹어서 죽지, 먹지 못해서 죽지, 먹는 사람 죽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우리 15일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다 닫아놓고 보낸 사람이 있어요. 보냈는데 와서 이제 그나마 신중만 먹으랬대요. 15일 정도 사는데 앞으로.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고, 그 15일 신중만 먹고 사느니 나 같으면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늘 하루만 먹고 죽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귀에 딱 와친 모양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김치를 먹였어요. 김치 먹이고 했는데 이 사람이 15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살아가더라고. 예. 그러면 마지막 1년 넘었는데 그때는 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음식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나이도 많으니까 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먹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됐건 먹기만 먹으면 살아요. 잘 드시는 거예요. 음식관입니다. 음식관. 입으로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은 밥만 이래가지고 죽어가요. 먹지 못해서. 항암하면 밥맛부터 떨어지거든요. 잘 드시면 돼요.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잘 드셔서 지금 졸릴 시간이잖아요. 딱 들으구나 이게. 졸면서도 귀는 열려있으면 들으면 돼요. 그냥.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식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들은 햇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떠한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 가지 것, 햇빛이나 물이나 공기나, 여러분이 사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사서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거라고요. 그것이 생명을 이어가게끔 돼 있어요. 통계에 보면은 약물 치료로 모든 사람들이 치료되는데 약물 치료가 25%, 그다음에 마음 치료가 25%, 그다음에 자연 치료가 50%로 나와 있습니다. 의학에서.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양이에요. 영양. 에너지를 넣어주면은 좀 힘겹게 굴러가더라도 굴러가요. 생명. 근데 밥을 먹을 때 기분 좋게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병원에서 실험했는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논문이 한 14만 편 정도, 그다음에 노시보 효과라는 논문이 한 140편 정도 나와 있는데 그 논문 가운데 보면은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효과를 의심하면 치료되지 않고요. 또 약을 먹지 않아도 내가 이거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낫는다는 거예요. 그 논문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딱 처음 만났을 때도 아이고 얼굴 좋아졌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얼굴이 반쪽 됐네, 어디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심신하게 잘 살아요. 근데 회사에서 건강검진 내라고 해가지고 가서 전부 다 검사해보면 폐암 사기예요. 제가 지난해 이제 1월이니까 만났던 3명 환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파서 간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 가가지고 발견되는 것이.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해요. 말소리부터 작아져가지고 환자가 다 돼가고요. 먹는 것도 못 먹어요. 마음의 상태죠. 영양관이다. 아무거나 잘 먹고 삽니다. 아무거나 잘 드십시오. 암 환자들이 가리는 것이 약이에요. 뭐가 좋다더라. 그 좋다는 걸 찾아다니고 그 사람 죽더라고요. 그러면 죽어요. 왜냐면 좋다더라고 찾아다니는 것은 내 의식 가운데 내 세포들이 내 주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좋은 걸 찾아다니는구나. 그래서 감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가 살기 위해서 정상세포하고 싸우는데 암세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상세포는. 왜냐면 정상세포는 자연적으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환자 하나가 와 있었어요. 아주대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스를 이제 끼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해가지고 그거 빼고 와라. 그랬더니 사정사를 병원에 잘 안 빼줘요. 근데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사정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약을 쳐주는데 패치 그 마약이죠. 진통제 3일밖에 안 줘줘요. 왜냐면 그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3일 안에 응급실로 다시 실려올 것인데 더 필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살아있는 병원에 와가지고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끊게 했어요. 패치부터 떼고 약부터 끊어야겠다. 왜냐하면 약을 쓰기 시작하면 그런 상황에서 몸이 더 악화가 되지 절대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싹 끊게 해가지고 고비 한 번만 넘겨. 한 번만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파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내가 보고 고기 좀 먹으라고 했더니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고 나니 눈이 반짝 뜨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면 고기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해 4월 달에 왔는데 나와가지고 복귀했어요. 믿겨질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이 자기 영상 찍었던 사진을 자기 딸이 생리학이가 뭘 해요? 생명공학인가. 근데 그 딸 시켜서 여기다 봤는데 장이 세 군데가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암세포로. 근데 그 암세포가 다 뚫어져 가지고 암보험금대로 타먹고 수술 안 하고 물 먹어서 치료돼 가지고 나와서 현장에 복귀했고. 거짓말 같죠? 증명한 사람들이 주위에 다 있어요. 지금. 놀랄 일들은 우리 목 속에 자연 치유력이 있어가지고 저절로 치료가 되죠. 여러분 의사가 병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는 두고 보면서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것만 체크하는 것이 의사예요. 한 달 만에 와라, 2달 만에 와라 이런 것도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은 주기가 한 달 주기로 돌아가요. 21일에서 28일. 그래서 그 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기 위해서 그 뒤에 오라는 거예요. 저희도 살아있는 말에서 한 달 정도 저희들이 모시고 있어요. 환자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판단해서 안 좋아지는 사람 가게에 올라가십시오. 좋아지는 사람 좋아져야 되니까 계속 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뭐 돈 받고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있고 적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10여 년 동안 계속 섬겨왔어요. 그래서 나아진 사람들, 좋아진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잘 살다가 잘 가라. 뭐든지 먹으면 삽니다. 그 다음에 체력 관리예요. 걷기를 잘해야 돼. 걷기. 땀을 흘려야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먹어야 살도록 지음받았고요. 땀을 흘려야 살도록 지음받았다고요. 그래서 땀도 좋은 땀 흘리면 좋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땀이에요? 땀이 같은 모양이라도 마음에 따라 갖고 바뀌어져요. 마음에 따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식은땀 흘리고요. 또 심리적으로 압박받으면 진땀이 나오고요. 힘이 겨운 피지땀을 흘려지고요. 그 다음에 죽을 인나에서 살아갈 때 피땀이 나오고요. 제일 좋은 땀은 어떤 일에 몰두해가지고 기쁨으로 몰두해서 흘리는 구슬땀이에요. 그 땀 흘리는 사람이 가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실 때에 피땀 흘리지 마시고 구슬땀 좀 흘리세요. 네. 좋아서 해야 돼. 좋아서 모든 일을 기뻐서 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은 1도 체온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41도 이상의 물에서 목욕하는 거. 체온 1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몸에 면역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 마실 때 따뜻한 물 마시라는 거. 밤에 일찍 자고 새벽 2시까지는 잠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써 있고요. 매일 아침 체온을 높이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든, 근육 단련을 하든, 아니면 식사를 따끈하게 하든지, 아니면 복식 호흡을 하든지 해가지고 체력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체력 관리는 걷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피 관리인데 물 먹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아무거나 잘 먹으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땀 흘려야 된다는 거. 체력. 운동하지 않고 걷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여러분 잠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은 하나님의 방법은 날이 어두워지면은 저 뒤에 잘 좀 해주세요. 환자. 하나님의 방법은 저 앞쪽에 잘 닿았어요. 앞쪽에 날이 어두워지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면은 빼가는 거고요. 근데 좀 밤낮이 없어요. 하도 화내가지고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지요. 우리는 언젠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 가는 것은 좋은 건 없습니다. 잠자는 것처럼 회복이 빠른 건 없어요. 이거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어느 시간에 자야 되냐면요. 최소한 밤 11시 이전에 잠들기 시작해가지고 4시까지는 자야 됩니다. 엄밀한 얘기하면 12시에서 4시까지는 잠들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기를 통해가지고.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의 기운, 생기의 기운을 정렬시키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사람 보면은 건강한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이상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단잠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기서열이 잘못된 염기서열이 되면 암세포가 나오는데 그 염기서열을 표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암 정복한다고 무수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정복되느냐? 잘못된 유전자를 제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 타치만 해주면 되는데 그 타치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연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나노 그 카메라를 인체에 심어놓고 촬영을 하는데 어떤 때 제자리 돌아왔느냐? 명상에 잠길 때, 명곡 들을 때 제자리 돌아왔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 제자리 들어왔어요. 우리 머리 가운데 보면 의식 상태가 있고 무의식 상태가 있어요. 의식 상태에 있을 때는 제자리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제자리 돌아왔어요. 그래서 잠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자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 한번에 보면요, 사람이 나무를 기대고 있는 게 흉입니다. 산속에서 나무 기대고 있으면 그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선자는 뭐예요? 사람이 산 옆에 있으면 그게 신선입니다. 산에서 땅을 밟으면서 휴식 취하는 것좀 좋은 것이었는데, 잠잘 때 나는 자지만 내 머리 두로는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무의식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때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 교란이 없으면 병이 생기지 않지만은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교란이 생기면 그때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잠 잘 주무십시오. 잠 안 오는 사람도 술 먹고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술 먹고 자는 것은 다음주까지 아니에요. 대부분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7개월 동안 기부 사시는 분인데 교장 이제 정년퇴직하고 잠을 못 잔다고 7개월 수면제를 계속 먹는데도 못 잔다고. 그래서 저하고 가면서 하루 얘기했어요. 우리 인체에 대해서.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면제 먹지 않고 잠 잘 자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죠, 이게. 교란을 정렬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상담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 서장 했던 분 제 교회에 나와요. 그분은 불교 신도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4개월째 부인이 약사니까 수면제를 좋은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얘기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받아들이고 나서 지금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먹어도 잠이 너무 많이 와 탈이 돼요. 병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면 장애. 쉽게 잠들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몇 번씩 잠자리에서 깨나는 거.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잠이 얕은 잠을 자는 게 전부 수면 장애죠. 근데 숙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숙면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불규칙하면 안 돼요. 낮잠 많이 자면 안 돼요. 전자파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숙면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수면의 질을 조정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수면 향상을 시키면서 그 시간에 면역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잠 잘 자는 것은 복이죠. 복에만 딱 되면 자는 사람들, 정말 건강한 사람들, 수면 관리하자. 마지막으로 5번째예요. 마음 관리해야 돼요. 마음 관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난다. 여러분, 유전자가 정렬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정렬시켜야지 이렇게 하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없을 때 정렬이 되져요. 그래서 명상, 명곡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아니니까 정렬이 되어지는 거예요.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다 생겨요. 마음에서. 욕심이 많다든지 탐심이 있다든지, 전 마음 심자잖아요. 의심이 있다든지 근심이 있다든지 이 마음에서 병이 생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언제라도 죽어요. 그게 마음 비우세요. 올 한 해 동안도 마음 비우고 사시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출생과 죽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하나님이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살다가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음 지키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기뻐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숲속 찾아가는 것도 피톤치드 때문에 찾아가는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이 그 물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숲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 사회에서 마음이 안정이 되나요? 잘 안 되죠. 근데 마음을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걸 원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더 잘 되고 나는 안 되더라도 그걸 갖다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생기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 병들게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욕심이에요. 미워하고 화내고.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병 걸리기가 쉽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병 걸리기가 쉬워요.
마음이 병들면은 일단 위가 쓰려요. 그다음에 마음이 병들면 열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마음이 병들면 힘이 빠져가요. 전부 다 내 몸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정 관리 하십시다. 신호해라. 이것은 화나면 피가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솟아요. 화내지 말고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웬만한 일 같으면 바퀴가 큰 바퀴는 웬만한 구렁텅이가 있어도 그냥 굴러가요. 그런데 바퀴가 작으면 그 빠져가지고 헤어나오도 못해요.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마음에 평안함이 가져와. 평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마음 관리 잘 하시고, 마음 관리는 뭐냐면은 욕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좋은 일 없어요. 우리 환자들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희는 안 믿는 사람들 절대 예배 참석하라 소리 안 해요. 놔둬요, 본인들이 나올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거의 90% 이상 다 믿고 가더라고요. 말로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느끼면서 마음 관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서 돼야 안 돼요. 대부분 걱정하는 일들은 96%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나머지 4%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래요. 이게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을 뭐라고 그래, 염려를. 옛날 시골 개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월이 그랬잖아요. 개부를 때. 이게 뭐예요? 월이가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너 와서 나 물어라 이거예요. 근데 개가 와서 물면은 처음에는 바로 죽지는 않지만은 숨이 막히고 목을 조이면서 계속 빨려서 죽는 것이 걱정이에요.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생하는 사람이 보통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걱정해가지고 염려가 꽉 들어차니까 몸이 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은 흔들리잖아.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걱정을 한다면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만 하지. 1년 동안 또 이 생활하시면서 마음 관리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세월 지나가면 해결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정리할게요. 5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물 마시자. 얼마큼 마셔야 되냐면 자기 몸무게 곱하기 3.3이 최하 기준입니다. 얼마 마셔야 돼요? 오늘 계산해보세요. 3.3cc 60kg 되면은 몸무게가 2리터 이상 마셔줘야 돼요. 물 마시되 좋은 물 먹어야 돼요. 좋은 물이라는 기준은 우리 혈액하고 똑같은 농도의 가장 여러 가지 미네랄이 섞여 있는 물.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이런 거 선전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물 전부 다 검사하는데 pH가 써 있는 물 하나도 없어요. 한번 시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물은 pH가 써 있어요. pH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pH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혈액하고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이야만 우리 혈액 속으로 곧바로 삼투압 현상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들어가고 노폐물을 끌고 나가고 면역세포 이동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세포가 산화되는 걸 방지시켜주는 것은 물의 역할인데 그 농도가 같아야 왔다 갔다를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틀리면은 오히려 혈액에 있는 수분을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 마시자고. 이 물은 참고로 얘기하면은 시중에 없어요. 시중에 없는데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물을 개발하신 분이 우리 주기환 박사라고 의사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미국 뉴욕 주에 석좌 교수로 있다가 우리 한국 고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물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서 강원도서부터 쭉 구례까지 내려가면서 물 검사했는데 구례 지리산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물을. 그래가지고 이 물을 구례군에다 넘겨주면서 한 가지 조건 딱 걸었어요. 유통구조를 두지 마십시오. 왜 유통구조를 두면 비싸서 못 사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유통이 안 돼요. 그게 계약이기 때문에. 택배로만 가능해요. 2,000원 하고 택배 금방 와요.
물 온도가 우리 혈액하고 똑같은 약 알칼리예요. 물 사드시면 좋고, 혹시 사드실 상황이 아니고 저희 사랑 있는 마을에 오면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건 우리 물 박사가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삼다수 기술부장도 와서 또 과학자도 와서 탄성을 지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인건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마을에 100m 바위 밑에서 그냥 올라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우리 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와서 증명하는 다른 것 없고, 이 바위는 태초부터 만들어진 바위다.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강원도 오대산 쪽에는 전부 다 약수지 약 알칼리가 나오질 않아요. 충청도까지. 거기 오시면은 혹시 오실 때 되면 물통 많이 사갖고 오면은 기름값보다 훨씬 더 유익됩니다. 네. 그 물 먹고 살아요. 지금 우리 살았던 사람들 전부 다 그거에 어쨌든 물 많이 드십시오. 물 드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아무거나 잘 드시라고 했습니다. 영양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요즘에 만나는 그 우리 청와대 주치했던 그 의사는 8가지 체질, 8+1 체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가려요. 요즘에 한 가지 더 알려줄게요. 그분이 이상하게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유산균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걸리 한 병에 얼마씩가요? 안 사도 집었어요? 1,000원이면 산대요. 막걸리를 갖다가 한 15분 정도 끓이십시오. 끓이면 알코올이 4%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을 끓이면 알코올이 1%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렇게 끓인 다음에 이틀 정도 놔둬가지고 그 끓인 것을 조청이나 이런 거 타서 한 잔씩 드시면은 그것이 우리 장에 가가지고 폭탄처럼 유산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8+1 체질 그 하는 원장, 그 주치했던 원장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환자들 그렇게 하라고. 비싼 유산균 사 먹을 것 없이 막걸리에서 그렇게 하라고. 혹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가셔가지고 막걸리 끓여서 드셔보세요. 영양관 아무거나 드세요. 근데 그분은 체질을 한 사람이니까 뭘 먹는데 안 먹는다 그러는데 제가 그분하고 했습니다. 아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사니까 무조건 먹고 싶은 거 먹자. 세 번째는 무슨 관리하라고 했어요? 걷기 하라고 해서 걷기. 헬스 땀 뻘뻘 흘리면서 하지 마시고 걷기 하세요. 걷기. 땀 뻘뻘 흘리고 하는 운동이나 약간 한 40-50분 걸어서 땀 약간 비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효과는 8시간 걸어나 1시간 걸어나 효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겹게 하지 마시고 매일 걷기를 하십시오. 체력 관리입니다. 네 번째 수면 관리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주무십시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잠 안 올 때 있어요. 잠 안 올 때 있으면 잠 자는 법을 개발하세요. 저는 몸이 매일 거의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도 혈압이 170에 110 나가는 사람이에요. 당뇨가 공복에 280 나가는 사람이에요. 대상포진 와 있는 사람이 항상이에요. 폐암 말기였던 사람이에요. 병투성이에요. 왜 안 아프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약 하나 안 먹고 병원 한 번 안 가는 것은 아프면 자요. 자는 방법이 있어 제가. 그리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속에 있을 때 부러진 모습 그대로 있으면 잠이 스르르 들어요. 여러분 잠 안 오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만 자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유전자 정렬이 되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 아픈 것은 다 해결되더라고요. 잘 먹고 잘 걷고 잘 자면은 90% 이상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마음 관리 얘기했어요. 마음 욕심 버리고 내가 쳐주고 그 별것 아니에요. 사람 살아가는 거. 그 관리 잘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회장님 덕분에 이사장님, 회장님이세요. 사장님 덕분에 여러분 의사가 못하는 얘기 들은 줄 아시고 의사가 약 먹지 말라 소리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의사가 수술하지 말라 소리 하겠어요? 근데 수술은 웬만하면 안 하면 좋습니다. 그대로 갖고 사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혹시 암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갖고 살면 절대 수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밀성이 훅 달고 암세포로요 90까지 살았어요. 자기 수명껏 살아요. 건들지 않은 사람 다 수명껏 살아요. 우리 환자들이 20년 전에 병원 세 군데 다니면서 전부 다 유방암 걸렸다고 했는데 그 사람 걸리면 걸리면 놔두자 하여튼 지금 20년째 쌩쌩하게 살고 있어요. 폐암 말기였던 사람들 지금 10년째 쌩쌩하게 살고 있어요. 수술했어도 전이 됐던 사람들 지금 17년째 살고 있어요. 폐하고 임파에 다 전이 됐지만 그 상황 그대로 우리 의사도 아까 정주영 씨 주치했다는 의사도 후두암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수술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들이 난리 났어요. 아들들도 다 의사하고 사위도 의사인데 하면 되면 되냐 못하게 했어요 제가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쌩쌩하게 다 나와버렸어요. 수술 안 하고. 그래서 그분 의사니까 그 자료 가지고 전부 다 의사들한테 강의하고 다녀요 지금요. 우리 몸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분만 마음만 관리 잘해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시간 돼서 저 마치려고 해요. 혹시 제가 못다한 얘기들이 있는데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세요. 사가시면 되고 그 당시 책 저기 하는 것은 제가 한 것도 없고 우리 암환자들 섬기는데 다 씁니다. 지금까지 우리 암환자들을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11년째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익돼서 좋고 또 그 환자를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자연수라는데요. 청주에 가면 그 청약수인데 그 자연수랍니까? 네. 약수라는 것은 일단은 자연수지만은 우리 몸에는 오랫동안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산성수, 강한 알칼리수는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제일 좋은 자연수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혈액 농도하고 똑같은 약 알칼리 이런 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 지금 강남 호텔에 5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1.8리터짜리가 택배로 받으면 1,000원이에요. 1,100원 택배로. 근데 지금 그거 얼마씩 팔고 있냐면 7,000원씩 팔고 있어요. 그다음에 종로바닥 가면은 저 빵집 가끔 가면은 이거 400원씩 떼다가 1,000원씩 팔고 있어요. 장사라면 길을 알아요. 한국 사람 머리 얼마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자연수도 지금 가장 좋습니다. 농도가 같아 혈액 농도가 그래야 물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또 혹시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